요즘에 펜션에 놀러 갔는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라. 이거 맞아요? 그 맞냐 아니냐? 이거 엄청 논란이야. 근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. 솔직히 아,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? 아니 생각보다 많더라고. 아 그래? 펜션 주인이 아닌데? 우리 텐 선비가 좀 많아 우리나라에. 아 그래?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야? 당연히 그 정도는 하고 가야지. 이거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는 사람들한테 일상생활 가능하냐면서 막 그런 그 정도라고? 하는데? 저는 안 하고 가는 게 맞지만 윤리적으로 하고 가는 게 맞다. 윤리적으로라는 거는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가면 뭐 그 펜션 사장님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런 거예요? 뭐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지. 그러니까 너무 난장판은 아니더라도 뭐 이불 정리정돈이나 설거지나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.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그 화장실 멘트처럼. 그치. 나도 호텔도 가면은 그래도 막 난장판 치고 나오긴 좀 기분이 그러니까 이불 정리라도 한번 하고 나오는 건데, 근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, 펜션 가면 맨날 막 추가 요금 파티잖아요. 솔직히 막 뭐 온수풀은 추가 요금 5만 원, 뭐 바베큐 뭐 얼마, 뭐 이래저래 가지고 추가 요금이 많은데 거기다 청소까지 하라 그러니까 리조트나 그냥 호텔 가버리고 말지. 근데 그 문제가 청소를 하라고 하는 그런 펜션들 있잖아요.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이 이게 청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. 그 소비자는 일단 여기에 막 이용 수칙이 막 이래. 맞아. 이용 수칙이 약간 무슨 메뉴판처럼, 음식집 메뉴판처럼 막 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많아. 그러면은 여기 놀러 온 사람 입장에서 내가 거기 앉아서 그거를 읽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?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나간다는 거에 빡치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.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즘에 그리고 펜션이 한두 푼이야? 40만원 50만원이야. 맞아. 괜찮은 데는 100만 원까지.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비자에서 내가 돈 내고 이 시간을 사서 마음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용 수칙 막 이래, 뭐 청소하고 가래. 그럼 솔직히 왜 가냐? 옛날에는 펜션이 좀 싼 데가 많았잖아요. 10만 원. 그치? 1박에 10만 원짜리면 맞아, 내가 맞아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 생각할 것 같아. 비싸봐야 20, 30이었어. 100만 원짜리 막 풀빌라 이런 데 가서 내가 막 분리수거하고 오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상식적으로 좀 좀 이상하잖아요. 아니야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든 문화야. 왜냐면 소비자들이 적당히 깨끗이 쓰고 갔으면 이렇게 청소하고 가세요란 말이 안 나왔을 건데, 근데 하도 개판 치고 가고 막 벽에 똥칠하고 가고 이러니까, 그러니까 맞아. 이제 펜션 사장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고.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먼저 했냐를 따지자 보면 소비자들이 먼저 잘못을 했다. 왜냐면 처음에는 청소하고 가란 말 없었어.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놀다 가면 끝이야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술병 깨트리고 뭐하고 막 개판 치고 가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, 나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션 주인이 청소하는 게 맞기는. 근데 윤리적으로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해주고 가는 것도 맞고.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월세를 살다가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뭐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은 봐주잖아. 근데 그 펜션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내가 이불에 무슨 오염을 시켰다거나 내가 뭐 어디를 깨트렸다거나 이런 거는 배상을 그치? 하고 나가는 게 맞지. 근데 청소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게 그 소비자가 책임이 있나? 라는 생각은 난 솔직히 해. 청소는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, 그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제 그냥 펜션 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우리가 그냥 떠맡는 게 된다, 이런 그치. 거지. 우리가 돈을 내고 여기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훼손을 하거나 그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. 예를 들어 물컵을 하나 깼어도 이실직고를 하고, 혹은 나중에 물컵이 혹시 하나 깨졌네요 해서 하면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. 근데 청소는 내가 하는 거는 좀 그렇지. 근데 지금 쩡이 말하는 청소라는 게 뭐 바닥을 쓸고 닦고 이건 아니잖아. 그냥 우리가 놀았던 것들을 치우고 가는 정도 아니야? 아니 뭐 쓸고 닦고 뭐 그런 예를 걸로 들어 원하진 않아. 펜션 사장들이 놀기 전 상태 그대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.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고 요 정도를 원하는 거지. 막 술병이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막 이런 것까지 해달라. 그치. 그 뭐 설거지도 거기에 있는 비품을 사용했으면 설거지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예의니까. 근데 그 설거지까지가 손님이 할 수 있는 적정선이지 바닥을 쓸고 닦고 이건 아니니까 어차피.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선을 규정을 딱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. 물론 펜션마다 규정이
다르겠지만 대신 막 규정을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것만 펜션 사장도 설거지만 하고 가세요. 나머지 청소 우리가 다 할게. 이 정도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맞지,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. 작은 파이의 사람들이 설거지 왜 해? 그 사람들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 이거야.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일반 사람 설거지 다 하고 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좀 이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. 그럼 만약에 설거지만 해주세요 했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갔어. 그러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? 그것도 안 되잖아. 그게 안 되지, 응. 제가 이거를 좀 서칭을 하고 왔거든요.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이용 약관에 들어와 있고 미리 고지가 된 상황이면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대. 근데 그게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떻게 판결할지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게 미리 고지가 된 상황이면은 그럴 수 있대요. 근데 설거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럼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가잖아요. 그러면 그 펜션 사장은 설거지를 또 안 하는 건가? 그럼 이제 다음 손님이 그냥 그대로 와서 쓴다는 거예요? 아니지. 너무 찝찝하지 않아? 근데 그거는 좀 어렵긴 하다. 왜냐면 손님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막 대충 하거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퇴실 시간 얼마 안 남기고 막 부랴부랴 하거나 할 건데. 그래, 그 지금 또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크인 시간이랑 체크아웃 시간이 너무 야박하다는 거야. 맞아, 이거 맞아, 진짜 맞아. 옛날에 11시 체크인이었어. 그래, 지금 막 3시 4시에요.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데서 뭐 어디 맛집이나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데 있다가 들어가야 돼. 맞아. 그러면은 생각해봐요. 내가 50만 원 내는데 3시에 체크인 한다 그래. 그럼 3시부터 밤 12시까지 놀 거 아니야. 그러면은 한 9시간 쓰려고 내가 50만 원 쓰는 거야. 그럼 시간당 얼마야? 9시간은 아니지. 자는 시간도 포함이지. 아니 그러니까 뭐. 그 시간도 아무것도 근데 이제 못하니까. 그런 손님의 마음까지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지. 내가 숙박 사업을 한다고 치면.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라는 거를 들어만 봤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? 네, 저는 그냥 호텔 이런데 그냥 예약하거나 막 이런 거. 그래 사실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. 근데 에어비앤비도 똑같아. 펜션처럼 다 치우고 가고 이래야 돼. 에어비앤비는 근데 진짜 다 규정이 좀 다르지 않나?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청소비 명목이 있어요. 맞아요. 아. 맞아. 막 몇만 원 추가가 돼요 거기는. 그래서 똑같은 펜션이나 숙소인데도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고 그냥 자체 웨브사이트에 있잖아요. 혹은 뭐 다른 그런 플랫폼에 올라가 있다든지 에어비앤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. 에어비앤비 그 매물을 따가지고 내가 어디서 서칭해서 이렇게 예약하면 좀 더 싸기도 하고. 그래?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싼 건 아니네. 무조건 싼 건 아니더라고. 그럼 우리가 체크아웃을 뭐 아침 10시에 하고 다음 손님이 오후 4시에 들어온다고 쳐요. 그럼 이 6시간 동안 펜션 사장이 뭔가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설거지는 뭐 우리가 하고 이전 사람이 해. 청소도 이전 사람이 해. 청소도 뭐 이불 빨래 정도는 하나?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는 그 위생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잖아요. 그 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 보호도 안 받고 그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단 말이야. 사장 그래서 맘이지. 사장 맘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는 알 턱이 없어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꺼려지게 되는 거지.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펜션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가 되어 있대. 농어촌 민박은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 같은 거는 그 위생 정확한 법 규정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위생 그 법을 따라야 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도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는 펜션들은 그런 게 없는 거지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비자가 그러면 내가 이 펜션을 예약을 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을 떼서 뭐 업태를 확인해서 여기는 청소를 해야 되네? 안 가야지?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펜션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소비자 마음을 이해를 해서 사실 그런 기본적인 청소는 뭐 호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가격에 예를 들어 내가 50만원짜리 호텔이야? 그럼 50만원을 쓰는 그 호텔의 기준에는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. 펜션 사장님들은 한마디 하지. 그럼 너도 펜션 해. 그럼 되잖아. 너는 말대로라면 나는 청소도 안 하고 가이드라인도 내 맘대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다 정하고 돈 50만 원씩 받으면 너도 그게 부르면 너도 돈 들여서 해 라고 하겠지.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럼 호텔 가 이런 말을 하지. 좀 안타까운 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. 우리가 가고 싶은데 여기 너무 좋다. 그런데 그런 규약들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.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지. 그치. 그분도 그분들 나름만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. 뭐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없다고. 그 사업자만의 그 고충이 좀 있긴 하겠죠? 우리가 그치. 모르는? 대표적인 고충이 하나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. 만약에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수영장이 있는 펜션인데 넘어져서 팔다리 부러지면 그거 펜션에서 물어줘야 되는 진짜요? 거야. 왜요? 당연하지. 보험이 안 돼서? 아니, 화재 보험은 당연히 들겠지. 그러니까 그건 펜션 측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.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법적 다툼이 있겠지. 그치. 근데 뭐 100%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.
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싶은데. 뭐 근데 그게 엄청 안전장치가 큰 위험이다. 근데 그게 그치. 엄청난 위험이다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음식집을 해. 근데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.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내 가게 앞에서 넘어졌어. 내가 물어줘야 돼. 내가 눈 안 치워서. 근데 호텔도 그게 마찬가지예요? 호텔도 똑같아. 호텔에서 그래요? 만약에 밥 먹다가 식중독 걸리거나 이러면은 뭐 음식값이며 뭐 병원비며 다 배상해 주는 것처럼 똑같아. 그 호텔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서 내가 다치거나 했을 때도 똑같이 보상 받을 수 있지. 근데 거기는 뭐 객실 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이 좀 크니까 거긴 타격이 별로 없는데 펜션 같은 거는 거의 그냥 아니죠.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.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결국에 그 보험 처리도 자기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니까. 그 화제가 됐던 그 펜션 사장님이 있거든요 인스타에. 나는 그 글을 봤어. 좀 난 이거를 왜 올렸지? 하는 생각이야. 하소연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욕먹을 하소연밖에 없어. 그냥 자기 힘들다밖에 없어. 뭔 얘긴데? 아 그러니까 뭐 청소를 뭐 하고 가라는 규정을 했더니 막 악플이 달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힘들다 이거야. 근데 그거를 또 글을 쓴 거야. 얼마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또 그런 글을 쓰셨을까 하는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.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되게 많은 펜션 사장님들이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우리한테 손절. 놀러 오시라고 자기네들은 애초에 그렇게 운영을 해본 적도 없대.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들도 되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일부 그런 펜션 사장님들이 약간 미꾸라지인 거지. 원래 한 마리가 그렇잖아. 물 다 흐리는 거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.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때문에 이런 게 이슈화가 된 것 같다. 하긴 나도 뭐 펜션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 청소 그렇게까지 막 그죠.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었으니까. 근데 해야 되는 게 맞아?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? 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유나는? 모르겠어요. 아니 저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안면도를 갔어요. 그래서 안면도에서 펜션을 잡고 이제 뭐 펜션 가면 하는 거 있잖아.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술도 먹고 다음날 퇴실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20대 초반이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어른들 없이 가본 게 처음이었던 거야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뭐 분리수거 안 했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펜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지. 이거 안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고. 근데 우리는 전혀 막 뭐 다른 펜션들이 다 이렇다는 걸 모르니까 무작정 따졌어요 또. 아니 그렇게 치면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.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이거 안 해주지 않았냐. 그럼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뭐 강요하냐. 이랬더니 사장님이 그냥 그럼 됐어요. 그러고 끊었어요. 말이 안 통하니까. 근데 내가 이제 또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. 그러니까 좀 그것 좀 하고 올 걸 그래도. 그건 모르고 한 거잖아. 심지어 우리는 알고 그랬어. 알고 야 그냥 가도 돼. 그러면서 뭐 이불이 있잖아. 이불에다가 쓰레기 다 그냥 모아놓고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런 막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. 그거 좀 심했다.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모르겠다. 무슨 아니 그거 뭐 아기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뭐 그럴 때 그랬던 적이 있었지. 일단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. 친구들이랑. 그 철없던 시절 아기 다 시절에. 있겠지. 모든 결론은 저는 그냥 그 가격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 아 근데 그럼 만약 10만 원짜리 갔어. 요즘 그러면 시대에. 솔직히 양심껏 그냥 해줄 수 있지. 이 정도는. 그치 가격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건. 돈 좀 덜 내고 좀 일을 해주고 오는 거지. 그치 싸게 왔으니까 뭐. 거참 토론 해봄직하다. 야 근데 생각해봐. 그러면 만약에 너가 호텔에 갔는데 20만원짜리 보다가 10만원짜리로 갔어. 그럼 뭐 10만원짜리 치고 괜찮네 이렇게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듯이 그렇게 되겠지. 나는 뭐 10만 원짜리든 얼마든 사실 막 그런 무리한 청소까지는 안 하고 난 동일하게 할 것 같아. 내가 100만 원짜리를 가든 10만 원짜리를 가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.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갔다고 해서 아씨 여긴 10만 원짜리니까 나 좀 해놔야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. 동일하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짜리 가서 내가 100만 원 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. 그치. 근데 그냥 예를 들자고 이제 말을 한 거고. 미안. 아니 직장으로 근데 달려들었네. 제가 옛날에 한 3, 4년 된 것 같은데 뉴스에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호텔 체크아웃 할 때 제일 깨끗하다. 그게 그래? 평이 브랜드 뭐 그런 평 막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야. 설문조사나 이런 걸. 한국이 1등 했더라고요. 그거에서. 한국 사람들이. 진짜요? 그래서 나는 아닌데 한국 사람들 개판일 건데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지게 많이 가니까 우리가 숫자로 이긴 것 같아. 걔네들이 워낙에 쓰레기 짓을 많이 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? 그치. 한국 욕 안 먹이게 하려고. 근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험이 좀 많잖아요. 그치.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우리는 막 대실도 많이 하고.
대실 많이 하셨나요? 아니 저는 안 했죠. 너가 결제를 안 했어. 야 근데 그 대실도 진짜 비싸더라 요즘에. 아 그래 얼마야 요즘에는? 알아봤어요 요즘에 최근에? 아니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. 아침이 됐는데도 술이 안 깨는 거야. 나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거는 불면 걸릴 것 같은 거야. 잤는데도 그 내 뇌가 막 미쳐 있어.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자야 된다 하고 알아봤는데 막 대실이 겁나 비싸더라고. 얼만데? 대실이 막 4만 원? 그거면은 평범한 거지. 원래 그 4만 정도 원? 해. 4만 원, 5만 원 이랬던 것 우리 같아. 어릴 때 20대 초반 때 대실 2만 원, 2만 5천 원 막 이랬어.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그게 벌써 10년, 10년 전이잖아. 20년. 봐봐. 그러면은 100%가 오른 거예요. 오를 수 있지. 왜 100%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많은데 왜? 그러니까 이제 내 주식 3%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100%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너무 이게 맞나? 이 싶은 거야. 4만 원, 5만 원 하는 거예요. 그 대실이. 그 인플레야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. 4, 5만 원이면 근데 대실 요즘 대실료 아니야? 그 정도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? 아니 그러니까 뭐 난 몰랐어. 아 그래? 아니 뭐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진짜 내 생각에 4, 5만 원짜리 가도 뭐 넷플릭스도 안 나오고 이런 그냥 일반 모텔 정도일 거야 아마. 아니 나름 좋은 뭐 데가 아니고. 나름 깨끗하고 괜찮은 데였던 것 같은데. 모르겠어. 나는 4, 모텔을 5만 안 원. 간 지 진짜 정말 그러니까.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돼서. 근데 한 10년 전에도 4만 원 하는 데 많았어. 맞아. 있긴 있었어. 많았어. 근데 그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. 근데 그때는 막 돈 없고 이러니까 신규 오픈한데 프로모션 해서 막 18,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어. 그리고 옛날에 막 야놀자나 막 이런 그런 그 호텔 프랜차이즈. 어때 막 이런 맞아, 그런 맞아. 데서 막 쿠폰도 뿌리고 맞아, 막 맞아, 대실 맞아. 어차피 낮에 손님 없으니까 대실 막 5,000원, 10,000원 막 이런 것들 많았었단 말이야. 그래 그런 거 하던 세대들이 지금 30대 중반 돼가지고 펜션 50만 원 내고 가는데 청소하라니까 그게 먹혀? 안 먹히지. 이거 대신 되게 논리적이다. 대신 18,000원 2만 원 해서 치킨 시켜 먹고 맥주 먹고 그냥 두고 나와도 됐었는데 50만 원짜리 내고 가는데 그걸로 지랄해? 그거 안 먹히지 그게. 맞네. 맞아. 옛날에 어릴 때 대실하면은 막 그 침대 위에서 짬뽕 쳐먹고 맞아, 막 다 맞아, 흘리고 맞아. 막 그래 그랬었는데 맞아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력이 생겨서 50만 원짜리 펜션을 가는데 그게 먹히냐고. 그게 요즘에 이슈가 됐다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갔었어 애초에. 그게 그래요? 어떻게 이슈가 돼? 그냥 당연히 펜션 사장이 해야지. 하지만 윤리적으로 손님이 조금 하고 가니까. 적당히는 해야지 솔직히. 그치, 적당히는 해야지. 인간적으로. 저번에 그 맘충 얘기할 때도 적당히 하면 돼. 적당히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적당히가 어려워. 적당히가 안 그놈의 되니까. 적당히. 그 내가 말했던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양보가 없는 거야. 내가 내 돈 냈는데 왜? 라고 생각하니까. 펜션 사장님들 저기 좀 청소 좀 잘 해주시고요. 다음에 우리 얘기할 것도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주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주제로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.